제7강 2점 수능 테스트 1번입니다. 그린 가는 남반구 어느 해역에서 해안에 나른하게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나는 적도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날 때 해수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가에서 부는 바람은 북풍이다. 가는 남반구 어느 해역의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보면은 해수가 표층 해수가 연안에서 먼 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표시가 있을 때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려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반구는 이 풍향에 대해서 표층 해수가 왼쪽 직각방향,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먼 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부는 바람은 북풍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층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 부분에서 표층 해수가 외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게 되지요.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 연안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A 해역의 수온은 낮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A 해역의 수온은 B 해역보다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기역과 니은 지점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부는 바람은 모두 서풍 계열이다. 나 그림에서 기역 부분과 니은 부분이 있는데 적도에서 기역과 니은 방향으로 각각 해수의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하느냐 하면은 방향 표시를 동서남북 방향 표시를 이와 같이 했을 때 왼쪽은 북반구가 되죠. 북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남반구가 됩니다. 그런데 왼쪽 북반구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려면은 바람은 북동풍이 불어야 합니다. 북동무역풍이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반구는 이 북동무역풍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지요. 그래서 기역 부분에서 해수의 발산이 북서쪽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동무역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남반구라고 그랬는데 해수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남서쪽이 되죠. 남서쪽. 검은색 화살표를 잘 보면은 해수가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바람은 남동무역풍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남동무역풍이 불어야만 남반구는 이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 때 이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은 바로 남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부분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남동무역풍하고 북동무역풍은 다 같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지요. 그래서 디귿 모두 서풍 계열이다 틀렸지요. 동풍 계열이다가 맞습니다. 2번 그림은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 동해안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거 기억. 이 자료와 같은 분포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잘 나타난다. 그림을 보면은 연안의 수온이 19도고 외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있지요. 그러려면은 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풍이 불어야죠. 우리나라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표층에서는 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올 수가 있어서 연안의 수온이 낮게 되지요. 주변보다. 그래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계절은 여름철이지요. 겨울철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만 여름철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붑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심층에서 표층으로 운반되는 영양염의 양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A 해역에서는 연안 용승 심층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심층의 찬 해수 속에는 인산염이라든가 규산염, 질산염과 같은 영양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크게 번성을 하지요.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적다가 아니고 많답니다. 영향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다. A 해역에서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가지고 연안에 있는 표층해수가 B쪽 외해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표층해수가 오른쪽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은 낮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다. 득은 맞았습니다. 3번 그림 가완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열대 태평양의 기압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가 그림을 보면은 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검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지면은 밝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쪽 서태평양의 색깔이 검지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태평양 쪽은 색깔이 좀 밝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는 라니냐지요.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서는 찬 해수가 올라오는 연안용성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는 라니냐 시기, 나는 반대지요. 이쪽 서태평양 쪽의 색깔이 밝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쪽 서태평양 쪽의 기압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태평양 쪽은 색깔이 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졌지요. 이때는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 쪽에서 찬 해수가 올라오는 연안용성이 약해져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집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은 상승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지요. 그래서 나는 엘니뇨식입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 나는 라니냐가 아니라 엘니뇨지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무역풍의 세기는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답니다. 디귿도 틀렸고,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구름의 양은 가가 나보다 적다.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구름의 양이 많으려면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져야 되지요.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가 더 구름이 더 많지요. 그래서 디귿 구름의 양은 가가 나보다 적다. 맞았습니다. 4번 그림은 1950년부터 2018년까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은 이 부분인데 오른쪽 이 부분에 수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시기는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지요. 그때가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 쪽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기압은 하강하게 되지요. 그리고 왼쪽 서태평양 쪽은 반대로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져서 기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가 엘니뇨 시기. 그리고 C 시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인데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안에서는 찬 해수가 올라오는 연안 용성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낮아지지요. 대신에 기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쪽에서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져서 상승 기류가 강하고 기압은 하강하면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게 돼서 많은 강수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이쪽 동태평양 쪽에서 연안 용성이 나타나 가지고 찬해수가 올라오는데 이때 영양염이 풍부한 찬해수가 올라와서 영양염이 풍부한 상태가 됩니다.
ABC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 기억, 무역풍의 세기, A하고 B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A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B보다는 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때는 무역풍이 B 시기보다는 좀 강해야 됩니다. 무역풍이 강하게 되면 따뜻한 해수가 이곳에 덜 머물게 되고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B 시기보다는 수온이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A 시기는 B 시기보다 무역풍이 더 강한 시기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구름의 양 B가 C일 때보다 많다. B는 엘니뇨고 C는 라니냐인데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구름의 양이 많은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지요. 이때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길이가 이쪽 동태평양 중앙부부터 이쪽 페루 연안까지 구름이 많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구름의 양은 엘니뇨 시기가 라니나 시기보다 많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의 표층에서의 영향염이 가장 많은 시기는 아까 라니냐 시기라고 그랬지요. 라니냐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서 찬물이 연안에서는 찬 심층 해수가 올라오는데 그 심층 해수 속에는 영양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영양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라니냐 시기지요. 그래서 디귿 B 시기가 아니라 B 엘니뇨 시기가 아니라 C 라니냐 시기입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5번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의 열대 태평양의 대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은 태평양 중앙부에 상승 기류가 나타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평상시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서 여기서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에 의한 구름층 강수대가 서태평양 쪽에 형성이 되는데 문제의 그림은 태평양 중앙부에 주로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서 동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엘니뇨 시기입니다. 기억, 엘니뇨 시기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남동무역풍은 평상시보다 강하다. 틀렸죠.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남동무역풍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 쪽에 많이 머물러 있는 시기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적도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에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뺀 값은 평상시보다 크다.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양이 적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동태평양 쪽보다 그래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데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해수가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수온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에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뺀 값은 평상시보다 작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6번 다음은 어느 해 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자료를 보고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색깔이 검을수록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가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밝을수록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지요. 이 그림은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해류의 양이 줄어들지요. 그렇게 되면 이쪽 동태평양 쪽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져서 이 편차,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학생 A,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다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엘니뇨 시기라고 그랬죠.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쪽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기압이 형성되죠. 고기압이 형성되면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게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되지요. 그래서 많아가 아니라 적업니다. 학생 A는 틀렸고, 그 다음에 학생 B, 페루 연안의 용승은 평년보다 약해진다.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 쪽에 많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오기 어렵지요. 그래서 페루 연안 해수의 용승이 약해집니다. 학생 B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평년보다 두꺼워진다. 엘니뇨 시기는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데 무역풍이 약해져 가지고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부터 찬 해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위에 그 두꺼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C도 맞습니다. 7번 표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빙하가 생성될 당시의 대기 성분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 이거는 빙하 시추물 분석입니다. 빙하 시추물 속에는 얼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얼음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분석하면은 그 빙하가 생성될 당시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빙하 얼음을 구성하는 산소 동위원소, 원자량 16인 산소에 대한 원자량 18인 산소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면은 과거 지구의 기온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원자량 18인 산소를 포함하는 수증기의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높을수록 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지구의 기온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빙하 시추물 분석입니다. 그리고 화석 연구는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아낼 수가 있지요. 이때는 주로 시상화석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을수록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았던 시기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나이테 연구로서는 강수량과 기온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빙하 시추물 분석은 가에 해당한다. 맞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는 표준화석보다 시상화석이 더 적합하다. 맞았지요. 과거의 기후를 해석할 때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존하는 시상화석을 이용하는데 시상화석은 예를 들면 고사리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사는 그런 생물들,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짧아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지요. 중생대 암모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기만 살았기 때문에 지질시대를 알려주지만 생존 환경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 표준화석보다 시상화석이 더 적합하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나이트 연구로 가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다. 나무 나이트 연구는 최근 1만 년 이내에 강수량이라든가 기온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빙하 시추물 분석으로는 80만 년 전까지의 기온 변화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더 오래된이 아니라 덜 오래된이지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8번 다음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류한 것이다. 기후 변화 요인에는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이 있지요. 옳은 설명 고르기. 가에는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이 있다. 기억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외적 요인도 있고 지구 내적 요인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구 외적 요인은 지구 자전축의 방향 변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하고 지구 내적 요인에는 수륙 분포의 변화, 화산 활동,
지표면 상태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화산활동은 나 인의적 요인에 해당한다. 틀렸지요. 가 자연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후변화 인위적 요인에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증가, 또 에어로졸 배출, 또 사막화, 도시화 등이 있습니다. 화산활동은 자연적 요인에 해당되죠. 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 자연적 요인은 나 인위적인 요인보다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맞지요? 자연적 요인에는 아까 여러 가지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러나 인위적 요인은 대부분 산업활동, 인간의 산업활동 때문에 초래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디귿, 가는 나보다 인간의 노력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자연적 요인이 인간적, 인위적 요인보다 제어하기가 어려운 건 맞았지요. 디귿 맞았습니다.